보통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조 원이 넘는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이름들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애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술 대기업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약업계에서 사상 최초로 이 꿈의 장벽을 넘어선 회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맞아요. 정말 제약업계의 역사가 새로 쓰인 순간이었죠. 사실 기술주가 아닌 기업이 그것도 거의 150년이나 된 제약회사가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더 깊게 파고들 질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연 일라이 릴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1년까지 2조 달러 가치를 달성하는 최초의 제약회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이 거대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성장 동력은 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또 무엇인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조 달러라는 목표, 이게 사실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2.3%라는 성장률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숫자예요. 와, 연 12.3%요? 네. 이미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그런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일라이 릴리의 핵심 제품들, 그리고 미래 파이프라인이 과연 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 만큼 강력한지, 또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평균 12.3% 성장이라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그렇다면 시장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기대하고 있길래 이런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바로 첫 번째 난관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반론, 바로 밸류에이션. 지금 주식 가치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우려죠. 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라이 릴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의 전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요. 바로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요. 아, 투자자들이 미래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판단하는 그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제약산업 전체의 평균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8.1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1년에 100억을 벌면 그 기업 가치를 한 1,810억으로 쳐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일라이 릴리는 이 수치가 무려 33.3배에 달해요. 33.3배요? 거의 2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 정말 엄청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겠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고 또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앞으로 회사가 계속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그게 시장의 어마어마한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시장이 이번 분기 매출은 100% 성장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가 90% 성장으로 나와도요. 이건 어닝 쇼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엄청난 성과인데도 말이죠. 와,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부족하고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잘해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하거나 조금 오를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도 있어요. 초기에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에요. 아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언제든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조금이라도 회사가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을 팔기 시작할 거고 이건 주가 상승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2조 달러를 향해 가려면 단순히 좋은 성과를 넘어서 시장을 계속 깜짝 놀라게 만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아주 힘든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분명히 현실적인 위험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달러라는 목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이 모든 우려를 잠재울 만한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바로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입니다. 네, 일라이 릴리아는 이 거대한 로켓의 주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약물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하고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
이 두 약이 티르제파티드라는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신약 출시가 아니라 거의 사회 현상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라이릴리가 현재의 성공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 곧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구용 치료제, 즉 먹는 알약 형태의 오르포글리프론이 대기 중입니다. 잠깐만요. 주사가 아니라 알약이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하거나 번거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알약으로 나온다는 건 단순히 편리하다를 넘어서 아예 새로운 소비자층이 생긴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편의성이 극대화되면서 잠재 고객층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문턱이 확 낮아지는 효과랄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라일릴리가 준비한 진짜 비장의 무기,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다음 주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레타트루티드라는 신약 후보 물질이군요. 기존의 티르제파티드가 2개의 장 호르몬 경로에 작용했다면 이건 무려 3개의 경로에 동시에 작용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효과가 더 강력한 약이 나온다, 뭐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이 바로 일라일릴리의 전략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레타트루티드는 단순히 체중을 더 많이 빼주는 약을 넘어서서 기존 약물로는 한계에 부딪혔던 특정 환자 그룹을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어요. 특정 환자 그룹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존 약으로는 효과가 좀 부족했던 사람들인가요? 릴리의 최고 과학 책임자인 데니엘 스코브론스키가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레타트루티드는 매우 높은 체질량 지수, 즉 BMI를 가졌거나 상당한 체중 감량이 필요한 비만 관련 합병증 환자에게 가장 적합할 것이다. 다시 말해 초고도 비만 환자나 비만 때문에 당뇨, 심장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 치료제라는 거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건 오히려 전체 비만 인구보다 훨씬 적은 일종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2조 달러를 향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조금 의아한데요. 바로 그게 이 전략의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이건 경쟁의 무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발상이거든요. 레타트루티드는 다른 다이어트 약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임상 이상 연구에서 나온 효과가 비만 대사 수술과 비교될 정도였어요. 즉, 이 약의 경쟁 상대는 수술인 거죠. 와, 약 하나가 수술을 대체한다고요? 이건 그냥 살 빼는 약이 아니라 병원에서 수술실 하나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장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술을 받을 수 없거나 받고 싶지 않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아, 생각해보세요. 수술 비용과 위험, 회복 기간을 고려하면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수술보다는 훨씬 매력적일 수 있죠. 즉, 일라일릴리는 기존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수술 대체라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통째로 창출하려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약이 아니라 아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 당연히 실적도 엄청나겠어요. 물론이죠. 최근 3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나 증가해서 1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54%나요? 네, 54% 성장이라니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이런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시장이 그 높은 기대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와운짜러와 제파운드라는 현재 막강한 현금 창출원이 있고 오르포글리프론과 레타트루티드라는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뒤를 바치고 있다. 정말 강력한 조합이네요. 하지만 아무리 강력해도 한 분야에 모든 걸 거는 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경쟁사가 더 좋은 약을 개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라일릴리는 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일라일릴리가 단순한 운 좋은 회사가 아니라 전략적인 회사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들은 체중 감량 치료제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현금을 미래를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아주 공격적으로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제는 사실상 미래를 위한 거대한 R&D 자금을 대주는 캐시카우인 셈이네요. 여기서 번 돈으로 다음 1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에 베팅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행보를 보면요.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항암, 총진관리, 희귀질환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들을 파이프라인에 꽉꽉 채워넣고 있어요. 하나의 블록버스터 약에만 의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체중 감량제 이슈에 가려져서 그렇지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제인 버제니오 같은 경우도 있죠. 맞아요. 버제니오는 체중 감량제만큼 화려하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아주 묵묵히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효자 품목이에요. 3분기에만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수치거든요. 오, 폭발적이진 않지만 아주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안정적인 수익원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키살라죠. 인류가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질병인 만큼 이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했을 때 보상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분야예요. 일라이릴리는 이 분야에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당장 2조 달러 달성의 핵심 동력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다각화된 파이프라인은 시장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죠? 우리는 한 가지에만 목숨 걸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회사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혁신을 이끄는 위대한 신약 개발 회사다라는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효과죠. 아, 이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서 높은 주가, 즉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거고요. 단기적인 성공에 취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재투자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약업계 최초로 1조 달러 가치를 달성한 일라이릴리. 2조 달러를 향한 여정에는 분명한 장애물이 있어요. 이미 주가가 너무 높아서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하지만 그 부담감을 상쇄하고도 남을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라는 현재의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고 그 뒤를 이을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아예 수술 시장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진 레타트루티드라는 혁신적인 미래가 대기하고 있죠. 체중 감량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할 준비를 마친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항암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단기적인 리스크는 분산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까지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31년까지 2조 달러를 달성할지 않을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목표 시점에 정확히 그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성장 과정 자체에서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일라일리리의 사례는 단순히 하나의 숫자를 쫓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혁신적인 성공을 어떻게 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주죠. 한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을 발판으로 어떻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오늘 분석 덕분에 일라일릴리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훨씬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레타투르티드와 같은 약물이 정말로 비만 대사수술의 대안으로 자리 잡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병원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외과 의사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약물이 수술의 영역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모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